부정적 이미지의 근원, 저쪽.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가지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 마이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선입견 같은 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이유 원인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이분이 중국인이라는 걸 모르고 질문이 부정적 이미지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이런 걸 정말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질문하는 게 뭔지 너무도 잘 알아요. 정말 오히려 다 지적을 잘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중국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000번 이상 크고 작은 걸 합쳐갖고 침략당했다는 거 보면 자기들은 안 배우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문제는 매스컴입니다. 한국의 매스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의 정해져 있는 틀대로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무슨 이미지, 일본은 무슨 어쩌고 읽지 않습니까? 이런 대로 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익에도 되게 안 좋고 한중 양국 관계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매스컴이 진짜 환골탈태, 대역각성하지 않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72년 이후에 중국이 많은 변화를 했고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정권이 계속 한 방향으로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조라는 것이 그런 분위기로 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답은 없죠. 그리고 우리는 6.25 이후에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최약소국이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외교를 잘해야 됐죠. 지금도 외교가 중요한 건 마찬가지. 그때는 더 중요했죠. 그때 외교는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하고의 관계만 잘하면 됐어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때는 20세기는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중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미국에 너무 길들여져 갖고 미국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미국 위주의 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계속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매스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관련이 돼갖고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아니면 매스컴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또 그런 교육을 시켜왔기 우리가 20세기 약소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런 외교가 필요했고 그런 생존 전략이 필요했지만 21세기 중견강국 대한민국은 이제는 지금에 맞게끔 외교 전략도 생존 전략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들도 정치인들도 거기에 맞게끔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중국을 아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일단은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제안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속내를 의심을 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보다는 국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얘네들이 제안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어.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다라고 불행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견 국가로서의 할 만한 역할이 충분히 있고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나간다면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미중 패권 전쟁 측면에서 혹은 패권 전쟁이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중견 강국이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중국한테 불리하거든요. 중국 쪽에 가까이 하면 미국한테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중견 강국으로서의 스탠스를 정확히 하면서 외교를 잘 해나가면요. 우리의 입지를 그만큼 살릴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과거처럼 무시하거나 편만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이죠.
현명한 새우? 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줄 수 있는 그런 이익들만 놓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이 더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고 해야지 주죠. 응? 중국은 지금 국제 정치 역학 관계를 보더라도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오면 자기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만 많이 가 있지 말고 조금은 균형 잡히게 더 그렇게 되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이 바라는 것, 그 대가로 한국이 바라는 것은 경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준비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의 중경, 총칭이라는 하나의 시가 있어요. 그 총칭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거든요.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총칭시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간단하게 생각할 때 기분 나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좀 다른 것은 충칭시는 중국의 하나의 지방정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선 영향력이 있는 중견 강국이고 자기들보다 경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많으니까 주면서 더 상호교류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가 울지 않는데 누가 우유를 줍니까? 울어야죠. 현명한 새우라는 것, 사실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새우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니면 샌드위치 외교. 말도 안 되는 자기 비하예요. 20세기 6.25 직후에 약소국, 채빈국인 그때 대한민국 그 상태에서는 딱 맞았죠. 눈치 보면서 하지만 외교 잘해갖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견 강국을 부상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래 싸움의 새우등,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교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했으면은 우리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우등 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가 아니라 돌고래 외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시면 저 눈물 나요. 20몇 년 동안 얼마나 외국 서러움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우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 21세기 대한민국은 돌고래 외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진짜 큰 고래는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조그만 돌고래는 고래보다는 작지만 돌고래는 스마트하고 민첩하지 않습니까? 고래한테 웬만하면 잡혀먹지 않고 고래하고의 공생,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윈윈이죠. 윈윈을 주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견강국 대한민국은 G1, G2, G3를 우리가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뭐 샌드위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 우리가 뭐 저 멀리까지는 영향 못 미치니까 동북아 문제만큼은 중견 강국의 돌고래 외교로서 주도해야 돼가는데 이분이 무슨 죄입니까? 아직도 새우 생각만 하게끔 만드는 게 잘못 아닙니까? 돌고래가 돼야 됩니다. 현명한 돌고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피지기 중국, 어떤 중국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 수나라 시대? 아니면 6.25 당시? 그럼 어떻게?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명확하게 돌고래 외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조리 외교, 균형 잡힌 외교, 자유민주주의 외교를 해야 돼요. 직설적인 화법으로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편견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도 많이 지금 정말 10분 안에 많이 깨주셨어요. 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 이 상황을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강의를 끝맺음을 해주셨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돌고래 외교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네, 이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들어가서 나올까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단어를요, 일부러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라고 제대로 된이란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피지기 중국 어떤 중국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 아니면은 수나라 시대? 아니면 6.25 당시? 아니면 지금의 21세기 G2로 부상한 중국?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상대를 해야 할 중국은 역사로부터 배우긴 합니다만 21세기 G2로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또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국이 아닙니까? 21세기 중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지기의 입장에서 중견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21세기 G2이면서도 힘든 중국을 보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외교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의 중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중국과 일본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북한과 중국 비슷해요. 왜냐면 중국도 자존심이 있죠. 커다란 대륙국가지 않습니까? 대륙국가가 조그만 일본, 섬나라한테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쌓여 있어요. 사드 문제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전긍긍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싸움으로 돌리자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드라는 것은요, 북한과 우리가 뭐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인 것은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좌우하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또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중국은 북한이라는 핑계를 대고 중국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도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라는, 그래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특하게 돌고래 외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중국, 너네 들어봐. 우리의 최대의 위협은 북한이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준다는데 너희들은 반대만 한들 우리 국민한테는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이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더 좋은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만한 중국 너희의 옵션을 제시해.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너희의 옵션과 미국 사드를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의 국가안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중국도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무법자이고 무례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대화가 충분히 통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21세기 중견 강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외교를 한 두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제 돌고래 외교를 했죠. 그 다음에 조류 외교를 해라. 끽 새가 날아오르려고 한다면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크기도 같고 힘도 균등해야지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날개 차이가 심하면 날기 쉽지 않죠. 우리 한반도는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과 일본과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 사이에 껴있는 새의 본체와 같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즉 날아오르기 위해서라면요, 좌우 날개가 균형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오른쪽 날개는 충분했지만 왼쪽 날개는 전혀 없었죠.
20세기 냉전 시대 때는요, 우리 한반도의 국익을 극대화, 최적화시키기에는 너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하지만 냉전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국익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무게중심을 일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가져와갖고 왼쪽 날개도 오른쪽 날개만큼 키워야지만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류 외교, 균형 잡힌 외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외교를 해야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 다원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다양성이 도입된 외교안보 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죠. 적어도 4대 강국, 미국 출신, 중국, 일본, 러시아 출신을 골고루 중용시킴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문가들이 정말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고 갑론을 막 하면서 그 상태에서 최적의 외교적인 정책을 도출해갖고 그걸 갖다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보다 더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 다양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중견 강국으로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일본도 그렇고요. 그냥 두렵게만 생각될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겨요.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더 이렇게 되면은 막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